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요구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은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말한 게 맞느냐라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당시 이제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니까요.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으니 왜 이 내용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에 조지호 청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과 회동했다는 사실은 이미 탄핵 심판 등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탄핵 심판 때 정확히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로 기억하는데 조기현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은 됐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체포 지시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14명의 주요 정치인의 체포 명단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홍장원 2차장이라든가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진술이 허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진심을 했지만 그때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위 증언인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날 계엄 선포 전에 안가 모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계엄 선포가 된 후에 주요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받았던 사람이고 체포 명단도 연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에 월담하는 경우에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관계 앞뒤 맥락을 연결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날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또 홍장원 차장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로써 이제 실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에게 당시 경찰청장이 문건을 받았는데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전에 이미 미리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비선 조직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상당히 저분이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감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한때는 임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글쎄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 별동대 수장으로서 일종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경감을 시키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이 사실은 앞서 제 기억엔 탄핵 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도 조건이 맞고 요건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선포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의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국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표결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표결을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막았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기 위해서는 폭동이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폭동도 좀 넓은 범위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조지호 청장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폭동의 여부와 폭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탄핵 심판돼 있었는데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일단 20, 민주당 사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 불법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이슈가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수용하고 나면요, 다시 기독교 논리가 또 성립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개헌했다, 쿠데타 일으켰다, 이거 수용하고 나면요, 편하게 이재명 정부 비판할 수도 있고 발목 잡을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본인들이 잘못된 것부터 해결을 해버리면 정치가 편해집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았다. 이 정도만 예. 나와서 정상적으로 의회를 방해했다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유죄로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대하게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이 국회가 그 가지고 있는 권한, 즉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이 인정돼서 탄핵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증언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조지호 예. 당시 경찰청장이. 근데 이번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위법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이미 끝났지만 다가오는 내란 관련된 그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문제, 즉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이고 내란 행위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나 증언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김종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곽종근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인원, 요원 뭐 이런 언어상의 표현이 예.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라고 했겠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막아라라는 얘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통화를 했고 뭐 첫 번째 이거 국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라고는 얘기까지 했다면 이거는 어쨌든 군대나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들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은 이 얘기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막아라, 월담하는 의원들을 막아라라고 했으니까 그 막아라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끌어내라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면 거기에서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조지호 청장이 처음에 스타트까지 이제 진술을 함으로 해서 수미상관한 이게 연관성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뭐 몇 시에 22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23시에 민당사로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시에 그다음에 11시에 가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그 민주당사는 또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진술이 뭐 재판이 나와야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청장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메모가 적힌 A4 용지를 자신에게 나눠줬다고 증언했고요. 조 청장은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보는 다소 조잡한 수준의 문서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언뜻 보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날의 본 문건을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건 경찰 진입해라 이런 내용으로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예. 봉쇄, 출입 통제겠죠. 두 번째는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예. 이 두 가지 임무가 경찰에게 부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시는 원래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발표하려고 했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소 국무회의 개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0분 이상 늦어지면서 25분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안 그랬으면 원래 예정대로 22시에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통제하는
그런 수순을 갔을 거고요. 이 당시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22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출입 금지가 맞았겠죠. 경찰병력에서 출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23시에 민주당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정청래 의원 등등 자신들이 체포하고자 원했던 의원들이나 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사에 있었을 경우 끌어내기 위한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때 그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개통상으로 그거를 예. 대통령이 직접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두 명을 불러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를 내밀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무슨 동네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이 비상계엄을 이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그냥 지역에서의 어떤 폭력배에 진압하는 수준의 그런 걸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일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이 본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조잡한 문서 처음 봤다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채널을 돌려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무슨 소식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8차 공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중요한 발언들을 좀 내놨는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월담하는 의원을 직접 체포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은 탄핵 심판 때도 있지 않았던 증언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등 모였을 그 자리에서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고요. 여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가면요. 그러면 사실은 국방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업무 협력을 하는 입장이겠죠. 국방부와 행안부 차원이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이긴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국방장관이 모든 지시를 거기 참가자들한테 문건 주면서 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상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두 분이서 거의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짜고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런 식의 그런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그것이 참고가 되겠죠. 예. 관련 소식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뭐 이게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두 쪽이 났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나올 정도로 갖가지 의견 대립이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